오늘 진행될 내용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 포트폴리오를 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슈팅을 나오는 종목에 대한 타이밍, 타점을 잡는 방법, 그 두 가지 도움 드릴 거예요. 제1강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및 슈팅 타이밍 잡는 법, 이 두 가지를 교육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포트폴리오 왜 구성을 해야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매집이 발생할 때 3에서 5%에 대한 1차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기업은 언제든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냐? 기업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발표를 하지만 말 그대로 컨센서스란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하회했을 시에는 주가는 급락을 한다.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비중이 1차 매집 시 10%, 20%, 30% 들어갈 시에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3에서 5% 비중이 나간다고 해서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고요. 총 4차 매집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기 때문에 비중이 12에서 20% 맞춰지겠죠. 당연히 비중이 4차 매집 완료 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발표를 하지만 말 그대로 컨센서스랑 예상치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화해했을 시에는 주가는 급락이 나온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점진적,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중은 3에서 5%씩만 들어가는 걸 하는 거고요. 즉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는 시장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잠재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100%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을 하고 매집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국 관련 기업이 업종들이 상승 중인데 그러다가 중국 규제로 인해 엔터 업종은 급락을 한다. 만약에 중국 관련 업종이 상승 중인데 중국 관련 규제로 엔터 업종, 기타 등등 업종이 급락을 할 것이라는 거를 100% 예측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포트폴리오 정확히 구성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기업 오너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기업 오너 및 경영진들의 문제 발생 시, 즉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배임 발생 시, 기타 등등 발생 시에는 주가는 급락을 한다. 이 말이 뭐냐? 정상적인 기업들이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들, 임원들이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공시가 나와주면은 공시 발생 시에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가는 급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비중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 4차에 맞게끔 기업의 가치에 맞게끔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절이 없는
손절이 없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냐? 종목마다 기업의 가치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집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로 종목들을 수집한다. 이 말이 뭐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빅데이터로 종목들을 판단하고 수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냐? 시장 상황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대장주를 찾아 종목을 선택한다. 즉 이 말은 뭐면은 현재 시장이 앞으로 발전돼 앞으로 모멘텀, 즉 재료를 확인하고 나서 대표 업종을 고르시는 거예요. 대표 업종 골랐으면은 만약에 반도체를 해볼게요. 반도체를 업종을 골라셨으면 거기서 대장 움직일 종목 원이 IPS를 고른다,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빅데이터로 종목을 판단하고 수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진행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든 분석기를 통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분류를 진행한다. 이 말이 뭐냐? 똑같은 화학 업종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화학 업종이 있으면은 주가가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2,000원짜리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재무적인 요건을 봤을 때 1,000원짜리 주가는 비싸다, 싸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재물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평가, 고평가를 찾고 나서 분류를 하고 종목층에 나간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파워가 강한 슈팅력이 슈팅력이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별 5개짜리.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찍히실 거예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찍지만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10% 찍어도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잡으면 당장 단기적 10% 손실 본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한두 달만 있어도 30에서 50% 수익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종목이 강한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슈팅력이 강한 종목을 컨택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현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면요,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된다. 순응을 해야 한다. 즉 역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쭉 빠지면은 종목들은 계좌가 마이너스 30-40% 찍혀요. 30-40% 찍히는데, 이럴 때 무리하게 이때 비중을 현금 비중 없이 100%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즉 지수의 위치에 맞게끔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종목의 비중을 설정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자리에 맞게끔 현금 비중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역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장의 움직임 만큼의 대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지수 밸류에이션 가치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행을 하면은 매집을 진행하고 타점을 잡는다. 이 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에서 5%만 1차 매집, 두 번째 3%
2차 매집 시 3% 추가 매수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타점은 어떻게 잡으면요, 타점은 이렇게 종목이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고요, 떨어질 때 잡는 거예요. 떨어질 때 바닥 잡고 나서 올라갈 때 이때 잡는 거지, 그냥 무분별하게 올라간다고 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 타점을 잡으면서 비중을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한 타점이 아니고 정확한 타점을 잡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집, 그리고 매집 비율은 종목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한다. 종목마다 움직이는 특성과 주포 세력들이 틀리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에 맞게끔 매집 비율을 정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진행을 도와드리면은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을 통해 지금 들어가야 하는 타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한다. 즉 슈팅 타이밍을 잡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그리고 재무 분석을 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재무 분석 두 가지를 통해서 안정성 있는 종목을 매수입을 진행을 하고 타점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뭐냐? 매집을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매집을 얼마나 진행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을 보면은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 전 매집 구간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파동이 확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1차 파동, 이게 1차 파동이고, 1차 파동 이후에 한번 눌리죠. 그러고 나서 이때 다시 매집이 되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데 이걸 2차 파동이라 해요. 1차 파동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다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차 파동에 들어가지 않고요. 2차 파동, 즉 1차 파동이 성공하고 나서 남은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과정, 즉 2차 매집 구장에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2차 파동 전 이 매집 구간에 종목 매집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팁 한번 말씀드릴게요. 팁이 뭐냐, 세력들이 매집 기간 대비 수익률 이건데, 1년을 매집을 하면요 세력들이 100% 정도의 수익을 얻어가고요, 2년을 매집하면은 200%, 그리고 3년을 매집하면은 350%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2차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고, 1차 파동에 진입이 X인 이유는 1에서 3년 동안 우리도 똑같이 매집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 그리고 하나가 더 보면은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파동 전 매집 구간에 2주, 4주 동안 4차 매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단순히 주가 하락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세력들이 그 이유는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손절해야 되냐? 그건 바로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손절을 한다. 단 0.1% 하락 시에도,
당연히 이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은 단순히 주가 하락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주가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때문에 손절하시면은 다시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가치가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손절을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간단하게 지수 밸류에이션 확인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진행을 도와드리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수 밸류에이션 가치를 한번 볼게요. 지수가 지금 710포인트가 고점을 찍혀 있는데, 이런 구간에 비중이 뭐 현금 비중 없이 100% 포트를 구성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꽂히잖아요. 이렇게 20% 10% 그치 꽂히면은 내 계좌는 지수는 10% 빠져도 계좌는 20% 30% 빠져요. 이런 거 못 버티기 때문에 현재 지수 위치에 맞는 포트폴리오 비중이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 1억 있던 분이 비중 전체가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계좌가 이때까지 떨어졌으면 지수가 20% 빠진 거예요. 20%. 20% 빠지면은 내 계좌는 40에서 50% 정도의 손실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 비중, 즉 포트 구성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죠. 포트를 구성해야지 저점 구간에 맞춰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수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월 15일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